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 감독인 최창한 감독의 신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한 중국 동포 2세 소년이 서핑을 접하면서 인생의 파도를 넘나드는 이야기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인데요.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분이자 파도를 걷는 소년 연출하신 최창한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독립영화계 마성의 대세 광민규 배우님 한 번 더 함께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성의 대세 광민규입니다. 또 우리 작은 영화관의 감초 손호빈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네, 선호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창 감독님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저희 파도를 걷는 소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번에 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다시 고향 대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너무 기쁩니다. 고향에 계신 친척들과 엄마 아버지가 또 제가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네. 좋으신 거 맞죠? 네. 웃지 않으셔서. 많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두 번째 오시니까. 예. 네. 또 광민규 배우님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내가 사는 세상에 출연을 했었었고 이번에 파도를 걷는 소년에 또 한 번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협업인 거죠? 네, 감독님하고는 이제 두 번째 협업이었고 실은 제가 원래 배우로 참여하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프리 단계에서는 인물조 감독을 맡았었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조 감독님과 감독님과 저와 이제 배우를 찾는 도중에 이제 네. 저한테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왔는데 제가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아, 너 해볼래? 얼떨결에 그런데 오케이 하고 바로. 네네네. 인물 조 감독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죠. 배우들을 담당하는 조감독 역할인데요. 네.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도 약간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배우들을 케어하고 이제 도와주는 역할의 스텝입니다. 네. 제가 그때 광민규 배우를 네. 이제 인물 저감독으로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광민규 배우도 자기 영화를 찍었었어요. 홍콩 멜로라고. 네. 어떻게 보면 민규 배우를 처음 만난 게 이제 저는 그 홍콩 멜로라는 네. 영화를 보고 여기 나오는 배우가 감독까지 했어? 네. 이거 너무 큰 호기심에 예. 아, 최초에 그렇게 네. 접선을 하게 되신 네.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 연출 계획도 막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네. 또 좋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저도 만들어보고 아, 싶은 생각이 네. 있어요. 네. 감독 작품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 파도를 걷는 소년은 서핑 영화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최창한 감독님은 노동자에 대한 영화를 네. 지속적으로 만드셨고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 청년 노동자들이 네. 주인공인데 이번엔 특이하게 제주도로 이제 장소를 바꿔서 서핑을 하는 네. 노동자 얘기인데 서핑이면은 이제 좀 여름에 개봉하는 게 좀 아무래도 맞아요. 흥행이 좋지 않을까요? 네, 여름 시즌에 개봉했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네네. 예, 개봉 지원을 받았어요. 네네네. 한국 독립장편 영화가 개봉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개봉하기가 참 맞습니다. 힘들어요. 예.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지원 시점에서 10개월 안에 개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예, 있군요. 규정이 있어요. 마감을 지켜야 되는 네. 거네요. 예. 네. 원래는 3월달에 개봉해야 되는데 네. 네. 코로나 19가 이제 한국을 휩쓰는 바람에 예, 그렇죠. 뒤로 좀 밀렸습니다. 아, 그래도 여름에 좀 더 가까워진 가까워. 셈이네요. 예, 아, 네.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파이팅입니다. 네. 영화 개봉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일 수 네. 있다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회적 이슈와 서핑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라 또 많은 기대가 있을 텐데 함께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at and sleep. 외국인 불법 취업 브로커로 일하는 수. 저 두 분이 실제 예멘 난민들이에요. 아, 난민을 직접 캐스팅을 하신. 얼마 전 폭력 전과로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엄청 터프해졌습니다. 역할이 기존에 맡았던 역할랑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순딩이 역할을 많이 네, 했었는데. 맞아요. 몸을 사리던 수에게 전단지를 건네는 낯선 남자.
야, 이런 거 돌리지 말고 서핑이나 배우러 온나 임마. 자, 이제 서핑이란 걸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부터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하는 수의 마음. 급기야 버려진 서핑보드를 주워 직접 수리하기에 이릅니다. 뭐해? 주워와 갖고 막 네. 붙이는 거죠? 기타노 타케시 영화. 아, 네. 예, 그래서 예. 어느 날 사회봉사를 하러 온 수.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단지남? 저 사회봉사 명령 받고 왔는데 그 하루에 3시간 그리고 100일 봉사하는 거 알지? 우연히 다시 제외한 두 사람. 사기 해변 있지? 수의 마음에 새로운 불이 붙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지? 딴 데 가는 거 아니고 저기다 해. 실제로 저기 나오시는 민동호 배우는 실제 서퍼예요. 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사회봉사는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수제 서핑보드를 가져온 수. 지금까지 구경만 하던 서핑을 어설프게나마 즐겨보는데요. 저기 파도를 저렇게 파도를 한번 타면 되게 재밌나 보네요. 네, 느낌이 밀려서 쫙 하면. 네.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퍼 해나. 나왔다. 혼난다 이제. 초짜가 여기서 보드 타지 말라니까. 아, 이 여자 진짜 아깝게 진짜. 까지 마시고. 장렬하는 해나의 참교육. 어디를 때린 거죠? 우여곡절 끝에 봉사를 마친 수. 하지만 여전히 서핑에 미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때 깔린 음악이 탕유안이라는 예, 대구에서 활동하는 밴드의 음악이. 무슨 판때기가 이렇게 비싸요? 야, 안 살 거면 만지지 마. 그게 얼마짜린데 그게. 중고도 있어요? 반항기 가득한 이 남자 끝까지 투명함을 유지합니다. 오, 강습 밖에. 시간 없어졌네. 너 진짜 그렇게 타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 이제 안 탈 거예요. 야, 뭐해? 병신아. 이거 버려. 가자. 되게 시크한 척하면서 물어보시네요. 네, 저 약간. 때 청소년기의 특징이죠. 이렇게 약간 관심 있으면서 네, 없는 그쵸. 척하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수우니까. 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수가 서핑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런 수가 신경 쓰이는 동호와 해나. 되게 착해. 내가 잘해줄 거야. 걱정인 것 같아. 걱정이야, 걱정. 되게 마음이 쓰이는데. 고민 끝에 수의 집을 찾아온 두 사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제주도가 느껴져요. 네. 남 왜 꿀통? 이제는 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내가 이런 건 마음 기가 먹은 막히게 듯하죠. 하잖아. 그리고 뭐 강습도 안 봐도 되니까 이거 빌려줄게. 위험하게 뒤에 그 타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싣고 다니라. 저 이제 이거 안 탈 건데요. 알았어. 타다 만든 그건 이 마음이고. 간다. 무심한 듯하면서 저렇게 또 뭐 계속 챙겨주는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음. 네. 실제로 보드가 가격이 굉장히 있거든요. 비쌀 것 같아요. 저걸 선물 받는다는 건 큰 와, 거죠. 네, 네. 100만 원? 100만 원 넘나요? 아유, 뭐 비싼 거는 더 훨씬 더. 예. 아마 서퍼들이 보면 저 보드가 뭔지 아는 정도. 그들의 노력 덕분인지 수도 드디어 결심을 하는 모양. 강습 같은 거 여기서 해주죠. 강습. 저 사람처럼 타려면 얼마나 타야 돼요? 야, 얼마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나가야지, 맨날. 맨날 나가면요. 저 장소는 예, 있는 실제 장소에서 서핑 찍은 거죠? 샵이에요. 나가면 뭐 밀겠지? 똥꼬 배우가 있는 아. 예, 서핑 샵이에요. 영화에서처럼 아지트처럼 이렇게 사람들 네, 많이 모이고 맞아요. 그런 네. 장소인 거죠. 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무식하게 하지 말고, 이제서야 임마. 제대로 시작하게 된 네, 서핑. 힘주고 기산 정면. 그리고 한 팔씩 하나씩. 아, 드디어 이제 스승님들이 네. 가르쳐 주는. 상체 안 들리게 배 힘주고. 저 자세 유지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 보여. 네, 네. 어느새 수는 호기심 가득한 소년이 되고 밸런스. 저렇게 잡는 거.
저는 좀 로맨스가 없나 했어요. 좀 둘이. 아쉽네요, 진짜. 감독님 영화지만 없나 하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솔직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서핑 잘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멘토 같은 존재죠. 해나. 그러네요. 롤 모델이 네, 될 수 롤 있겠네요. 모델.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수에게 함께 일하던 동생 필성이 이야기합니다. 갑부 사장 형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원래 알바하던 맞아요. 그 갑보 아저씨네 사무실이죠. 저 사무실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브로커 갑보의 사무실. 어째 그러니? 무슨 수는 일이니? 그동안 해왔던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고 현재의 즐거움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고칩니다. 까비. 실제 제주도에서 있는 서퍼 형님들, 형제분들, 누나들. 다 그럼 감독님 친구분들 막 네. 거기서 사귄 친구들 네. 뭐 그러겠네요. 밸런스 보니까 금방 서겠는데. 똥꼬 형 수업이 얼마 걸리지? 6개월? 라인업 들어오는 데는 1년. 연병하고 있네 진짜. 수 밸런스 보니까 2시간이 생각난다. 낭만적입니다. 서핑이 이렇게. 한껏 밝아진 수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한 사람들. 사기만 하면 이번 내일 비기너로 출전할 텐데. 서핑을 타지 않아도 그냥 바다 위에 있기만 해도 약간 마음이 네. 좀 달라. 좀 자유로운 네, 느낌을 편하네요. 느끼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한 번 더 술을 부추기는 필성. 형 사람들 배 한번 태우자. 갑부가 10% 떼준대. 새벽에 단계로. 지금 말하는 저 서퍼가 한국에 화가 내일 있는 서퍼예요. 가볍게 못 네. 먹자고 해가지고. 과연 수는 간신히 찾은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최창한 감독의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이었습니다. 저도 서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써와의 못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싼 건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힘든 아니 건지도 뭐 모르지만 한국인들 대부분 좀 약간 낯설 거예요. 서핑 네. 자체는. 그렇죠. 하지만 좀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힐링하는 스포츠 느낌? 네. 그렇죠. 주변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 영화 만드는데 또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원래 이 영화는 서핑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었었어요. 제일 처음에 기획을 했었을 네. 때는 그 수라는 친구가 싸움을 하면서 어떤 유희나 어떤 자기 삶이 바뀌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옆집에 서퍼가 실제로 살고 있어요. 네. 예. 제주도예요. 예, 제주도에 저희 옆집에 실제로 서퍼가 살고 있고 이제 친구이기도 한데 그 서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인생이 아니면 삶이 바뀌는 계기가 서핑이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들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아, 네. 예 서핑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파도만 타기 위해서 예 제주도로 이주했고 예, 지금 그 친구는 호주에 가 있습니다. 서핑하러. 예. 우와. 실제로 강민규 배우님은 서핑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잘 타지 못합니다. 완전 비기너 수준이고요. 근데 저보다는 이제 같이 나온 저의 약간 롤모델로 네. 나온 김혜나 배우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실제 서퍼가 됐어요. 얼마 전에 하이난에도 네. 오랫동안 머물면서 서핑을 하고 저는 약간 아직은 너무 어려운 스포츠. 근데 그 문화가 너무 좋아요. 예. 아, 저도 듣기에 이제 서핑이라는 단순히 뭐 하나의 스포츠라기보다는 서핑과 관련해서 저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하고 이런 서핑 문화란 게 있다고 되게 들었거든요. 일단은 서핑하는 사람들은 다 자연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바다를 매일 청소를 하고 네. 한국에서 제일 먼저 플라스틱 쓰기를 안 한 사람들이 서퍼들이에요. 감독님도 서퍼시죠? 저는 아직 서퍼라고 불리기 서퍼의 그 경계는 애매하죠, 사실. 그래요? 그렇죠. 조금 초보 단계? 네, 그렇다고 볼 수. 서핑을 사랑하시는 네. 건 늘 분명해 파도가 보입니다. 있으면 바다에 나가고요. 네. 집 앞이 바다니까. 네. 저도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우리 첫 회 출연하셨을 때도
티셔츠를 뭐 네, 서핑 기억나요. 그거 네. 막 자랑 엄청 하시면서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도 또 출연도 하셨어요. 네, 잠깐 네. 활동가로 저는 잠깐, 이제 출연을 했다길래 뭐 어디 나온 거다. 오 나왔다 이러고 쓱 지나가서 이제 감독님은 사실 연기 되게 잘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감독님 연기 배우로서 볼 때 예를 들어 엄청- 그림자도 없다나 이런 데서 아, 네. 그림자도 없다의 감독님 연기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검토할 정도로 연기 굉장히 잘하시고 이번에도 역시 출연을 살짝 하셨습니다. 근데 왜 연기를 하시는 거죠? 제 영화에 사인을 남긴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 그 히치콕 감독님이 네. 잠깐 나오거든요. 알프레도 히치콕 그 네. 전설 속의 영화 감독입니다. 이분도. 감독님은 이제 저도 이제 두 번째 나오시니까 변화를 되게 느끼는데 네. 뭐 영화를 보면서는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인물들이 궁지의 극한에 서서 막 구석에서 빵 골목에서 먹고. 덕궁지에 몰리면서 끝나는 영화가 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되게 숨통이 하나 트이는 느낌이에요. 생각에 변했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더 열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이게 제주도로 이주를 하면서 네. 아마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인간은 자연 앞에 나약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항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아마 이 영화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영화가 제가 원래 살던 대구에서 도시에서 찍었다 그러면 또 역시나 흑백으로 예, 수가 즐기는 유희의 스포츠는 권투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도 보면 하와이 사람들 되게 낙천적이잖아요. 네. 뭐 어때 뭐 그러면서 뉴욕 사람들 좀 우울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뭐 돌담이나 바다도 확실히 좀 제주도 느낌이 나고 저는 네. 사투리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네.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사실 잘 못 잘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 장면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서울에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카페로 개조를 해서 네. 또 그러니까 비싸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너가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살래? 이렇게 물어봤던 그 아, 장면. 그런 뜻이었구나. 예, 제주도 말은 정말 어려워요. 어느 정도 제주도의 현실이 들어가 있네요. 아, 네, 대사 맞아요. 자체. 네, 맞아요. 네. 외지인들 유입되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 문제로 좀 떠들썩했던 때가 있는데 네. 제주도에 살았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피부로 와닿았었나요? 네, 난민 문제가 그 예멘 난민 네.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예요. 비자 없이 예. 들어간단 말이죠. 특별법으로 무사증 제도가 있어가지고 관광 특구처럼. 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제주도로 오는군요. 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항상 계세요. 예, 피부로 와닿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정도예요. 네. 또 영화 속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분 나오시는데 캐스팅하기 좀 쉬우셨을 것 같아요.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다고 뭐 식당에 가서 출연해 주세요는 안 했고요. 외국인 그 노동제 문화제가 있었어요. 네, 네,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통역분들과 거기에 계신 활동가분들한테 이런 영화를 찍는데 이제 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들을 구할 수 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우리가 따로 소개시켜주는 않을 거고 지금 나가면 많잖아.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네네네. 그래서 어렵게 영어로 하는데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하시더라고요. 일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거의 그냥 같이 산다. 일하러 왔다기보다 같이 예. 제주도는 같이 산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진짜. 그리고 김수 역할에게도 또 물어보고 싶은데 네. 연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쨌든 기회를 잡았잖아요. 네. 아, 네, 맞아. 조감독 하시다가. 근데 이제 근데 막상 이제 배우로서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막 엄청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주노동자 2세를 외국인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제 제가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약간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험악한 맞습니다. 네, 거칠었죠, 조금. 약간 불량 청소년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좀 제 주변이나 제 안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대학교를 연기를 공부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조선족 친구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낸 지금도 같이 막 프로필도 같이 돌리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 연기자 생활하는 게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으니까. 네. 네네. 그런 것들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 필성이라는 인물, 김현목 배우가 맡은 인물과 네. 저 김수와의 버디무비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필성을 맡은 김현목 배우와의 이렇게 호흡에서 좀 찾는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김수가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이제 저는 거의 가족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목이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아 되게 볼만합니다. 이 두 배우의 버디 무비 같은 짝패라 그러죠. 예. 둘이 뭐 멍청한 짓도 했다가 또 좋은 짓도 했다가 그런 것들이 그 되게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김영복 배우의 맞아요. 그 깐족거리는 특유의 그런 것들이 이 약간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네. 많이 살려준 것 같아요. 맨 먼저 캐스팅된 배우가 김현목 아 배우였어요. 그래요? 네. 김현목 배우를 섭외한 이유가 네. 맨 처음에 시나리오에서는 배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현목이가 너무 두 사람이 같이 연기를 하는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짝으로. 그러네요. 예. 배신자도 안 나오네. 네. 이번에. 많이 변하셨어요 감독님. 그렇게 가혹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공을. 영화적인 스타일은 변했다기보다는 좀 밝아졌다가 네네. 손이 좋은, 밝아졌다. 예. 근데 이거 처음에 기획했던 이유가 아까 그 이주노동자 2세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기획했던 이유가 단지 그거였었어요. 한국이 이주민 노동자를 받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0년째 돼 가거든요. 그러면 네.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자식들이 그럼요.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2세들은 지표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다는 거는 어떤 자기들이 이주민이 2세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밝히는 순간 차별. 예, 차별을 당하니까 그게 아마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문제처럼 아마 이게 한 번에 이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불만이 순간 이렇게 쌓이다가 올라오는 한번 순간 그러겠죠.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상상을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막 감독들은 다 망상을 많이 하잖아요. 시나리오 보면서 2세인데 이주민 2세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 막 행정고시를 자꾸 안 붙여주는 막 그런 캐릭터를 막 상상한 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2세들은 외모로서 그 밝혀지지가 않죠. 표가 안 나니까 네. 차이를 좀 굳이 없는데 커밍아웃 안 하는 마치 그 일본의 자토이치들처럼 자토이치 트위치 아니고 이제 자이니치죠. 자이니치 네, 제1교포들처럼. 네. 이제 저는 이제 최창한 감독님 영화에서 항상 이 캐릭터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라고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정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주인공들한테 어떤 일을 보통 주면서 또한 시련에 빠뜨리고 이제 약간 더러운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중간 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갑보라는 이름의 이제 중간 보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강기루 배우님 네, 맞아요. 예, 연기가 저는 연기 굉장히 잘하신다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네, 저도 그 강기루 배우가 나오는 단편 영화를 보고 네. 저렇게 대단한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선족으로 나오거든요. 조선족 되게 순박한 청년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전 실제로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저도 거의 약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대사를. 네. 근데 되게 샤이하고 젠틀한 진짜 완전 차도남이라 그러죠. 그렇군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연기를 잘하니까 네. 그걸 자기의 무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럼 이 영화에서 갑보를 넣은 이유는 또 뭐예요? 저는 이분들이 나쁜 사람 악당은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 사회가 만들어 그 괴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구조가 악당이고 네. 이 사람은 대리인 같은 느낌이죠. 아마 갑보도 처음에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수가 서핑을 만나서 변했던 것처럼 아마 갑보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갑보는 수의 마음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사회 자기 때문에. 이익과 이런 것 때문에 연기하실 때는 어땠어요? 그 강기루 배우님하고 연기할 때 실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촬영 전에 이제 배우들끼리 간소하게 리딩을 하는 네. 현장이었는데 저는 뭐 기루 배우님이 워낙 그 연기를 잘하고 또 사투리 연기도 잘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하는데 너무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족. 너무 조선족 말을 너무 리얼하게 구사하셔가지고 최초의 리딩을 할 때군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장면은 형 믿고 가면 되겠다 약간 이 생각에 예. 디테일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억양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쓰시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예, 찾아오죠. 뭐야 이거 가서 이거 갖고 놀아 이게 아니고 소비돈 해라. 예, 맞아요, 야, 맞아요. 이거는- 예, 맞아요. 야 이거 정말 안 쓰는 말인데 맞아요. 한국에서 예. 소비돈. 아 그냥 그 이자로 넣을게요. 아니 소비돈 해. 이자로 넣을게요 그냥. 잘 먹겠습니다. 배우로서 되게 자극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럼요. 엄청 매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김수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서핑, 네. 그 보드. 왜냐면 주어서까지 뭐 고쳐서까지 쓰시니까 어떤 의미였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 보드나 서핑의 의미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서핑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하고 있었군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막상 부자들의 스포츠라 같이 느껴졌었고 네. 약간 막- 백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예, 맞아요. 할 예.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그들만 이렇게 또 너무 잘 어울려 지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나는 못 끼겠지, 쟤네들이 나 싫어하겠지라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투하면서. 툭툭거리면서. 여기가 당신들 바다예요? 네? 그 제주도에서 같은 바닷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이제 두 세계를 맞아요. 산 느낌이 들어요. 좀 밉게 보였을 것 같아요. 부러우면서도. 부러우면서 밉고 그래서 저 부러진 보드라도 고쳐서 타야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 똥꼬를 만난 계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전단지를 돌리는데 네네. 전혀 다른 전단지를 돌리고 있잖아요. 네, 전혀 다른 목적의 네. 아마 수는 그 사람이 서퍼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자기 동네 앞 바다에서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었고 행색만 봐도 알죠. 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부러진 보드를 발견한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들고 와서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서핑을 좋아하는 배우인데 왜 그렇게 가까이서는 안 잡아주신 거예요?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서핑 영화 하면은 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고프로란 카메라가 있거든요. 조그만 거 있어요. 네. 요새. 근데 그거는 서퍼를 위해서 개발된 카메라예요. 서퍼가 만든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역동적인 화면을 잡는 게 서퍼들의 특징인데 최창 감독님 이제 원래 항상 그러시지만 이번에도 카메라 딱 놓고 그냥 배우들 들어오고 그냥 멀리서 잡고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컷 안 변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좀 이거 좀 그래도 서핑인데 이거 아쉽지 않으셨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원칙이 절대 카메라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 바다에. 들어가야 였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프로를 몇 대나 준비할까요? 그렇죠. 서핑이니까. 당연히. 네. 서핑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역시나 뭐 저는 멀리서 응시하는 걸 없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에 절대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통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서핑이라 그러면 집채만한 파도가 쫙 있으면 네. 예, 보드를 타고 쫙 나가는 막 머리 위로 파도가 예. 쫙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화면들은 서퍼 챔피언들이 할 수 있는 세계 랭킹 몇 위 막 예. 이런 사람들이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허상을 보고 있었군요. 한국에는 그런 파도가 없겠네. 예. 없겠군요. 없고요. 또 그런 파도를 타는 보드가 따로 있어요. 이제 서핑에는 롱보드가 있고 네. 숏보드가 있는데 숏보드는 이제 역동적이고 네. 이제 여기서 거기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보드들은 롱보드라고요. 네. 천천히 파도를 쫙 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건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묘기용 자전거를 보고 그렇죠. 저게 자전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찍고자 하셨으면 배우님이 캐스팅이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정말 서퍼를 네. 캐스팅했을 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실은 제가 어쨌든 서핑 잘 못하니까 원래는 일어서는 장면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장면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왜요? 너무 못하서요. 그러니까 일어서긴 했지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이제 서퍼들이 물속에서 있다가 파도가 오면 보드를 쫙 밀어주면 딱 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선 장면이 아니죠. 되게 어설프고 그런데 본인은 거기 또 연기를 하더라고요. 딱 서서 주먹을 딱 들고
아니 영화는 뭐 굳이 현실과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못 느꼈더라고요. 예를 들어 로키가 진짜 복싱 잘하지 아, 않잖아요. 네. 이 폼은 멋있잖아요. 그쵸, 최소한 네. 그건 내줘야죠. 네. 그러네요. 폼이 너무 멋이 없었어요. 맞아요. 아, 아쉽네요. 컷 자르고 어떻게 해주시지. 근데 그 장면이 대체된 장면이 이제 민동호 서퍼랑 네. 저랑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이 대자연 속에서 네. 인간들 뭐 여기서 반응을 하면서 치유되고 그런 과정을 담은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먼저 찍었고요. 이제 일어서는 모습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번 더 찍었던 거예요. 한번 찍어보신 네. 거군요. 저희가 서핑 얘기를 하니까 최창원 감독님 표정이 가장 밝아요. 그러시네요. 본인의 관심사가 완벽히 서핑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아니 감독님의 변화, 그 영화의 변화, 뭐 이런 소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감독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관객으로서. 네. 그 예전에 이제 감독님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전 기억이 남는 게 아니 왜 그렇게 그런 흑백에 그런 카메라도 안 움직이고 네. 한 샷에 왜 그렇게 찍으세요? 그랬는데 자기는 신문 기사 네. 사회명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고정된 카메라지만 신문 기사가 약간 잡지 기사 정도의 느낌? 잡지로 변화했다. 예, 그래도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네. 항상 감독님들이 오시면 수상 얘기를 하면 아. 굉장히 쑥스러워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네네. 20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장편 경쟁 부문 배우상 받으셨고 네. 심사위원 특별 언급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한 작품인 거죠. 영화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후보만 경력 되는 많고 경우가 그래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상을 타는 건 더더욱이 이제 뭐 그건 거의 뭐 이제 잘 만나야죠 심사위원하고. 네. 전주에서 2년 연속으로 상을 줘가지고요. 그렇군요. 예, 너무 기뻤습니다. 특별 언급이 보통 대상 바로 전에 이렇게 네. 언급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심사위원분이 네. 이제 외국 분이시니까 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영어 제목이 웨이브였어요. 그때는 네. 웨이브 그러는 순간 옆에 있던 강기류 배우가 형! 그랬는데 대상인 줄 알고. 예, 바로 대상 전이니까 보통은 특별 언급상은 상이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예, 상장도 없어요. 예. 그냥 언급이에요. 예. 언급. 그래가지고 아우 순간 이렇게 천당과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금방 다운되는. 그렇군요. 네. 웃픈 기분이 사연이었네요.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와 김수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 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차가운 시선이 아닌 네. 따뜻한 시선. 일부러 나서서 뭐 이렇게 어깨 툭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차가운 시선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만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가 이제 되게 뭐 부족한 거 엄청 많고 결핍도 많고 이렇지만 또 의지도 되게 많은 뭐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김수 같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광민규 배우님은 여러 주인공 역할을 했었는데 이 김수는 어떤 느낌을 또 남겼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수가 맨 처음에 바다를 보는 장면하고 하이난에 돌아가서 바다를 보는 장면의 표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도 그런 수가 좀 더 이제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해외에 네. 낯선 곳에 이제 주인공이 가잖아요. 네. 엄마가 있는 곳. 거기서 이제 또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데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긴 매한가지겠지만 새로운 막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것 같고. 역시나 그 장면을 제일 마지막에 촬영했었는데 수가 바다를 보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저희가 둘이서 그 하이난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도 하면서 둘만 딱 가셨다고? 둘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저도 보면서 그리고 최창원 감독님 돈 좀 쓰셨네? 원래 외국 돈 엄청 안 가셨네. 쓰시는 분인데 외국까지 가셨네? 막 그랬는데 PD님이 너무나 쿨하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감독님.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한국 촬영 마지막쯤에 감독님 제가 돈을 좀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PD님의 네. 능력으로. 그렇군요. 많이 타고 피디님. 오셨겠네요. 네. 거기서 서핑 엄청 했겠군요. 네. 거기. 중국 하이난다고 그 서핑하기 되게 좋은가 봐요.
네, 지금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많은 서퍼들이 가서 그렇군요. 중국 국가대표 훈련지가 아. 하이난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걸 이렇게 서핑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묻고 싶더라고요. 이 영화가 서핑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한국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아마 개봉하는 최초의 한국 영화일 것 같고요. 네. 뒤에는 또 많은 영화들이 개봉할 것 같은데 제가 서핑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기분만 말한다면요. 제가 맨 처음 서핑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바다 위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패들링을 하죠. 패들링해서 가 있는데 비가 막 오면 바닷물이 툭 튀잖아요. 네. 그거와 이제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럼? 아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나요? 예, 이렇게 아. 보드를 잡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만 이제 파도를 타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라일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순간에 쫙 빠져가지고 네. 떨어지는 빗물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감정들이 할 때마다 느껴져요. 아.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를 이제 버리진 않지만 접고 네. 이주를 한다든가 해외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몰입하게 네. 되는 강력한 운동이군요. 서핑 시작하는 분들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파도를 걷는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